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될 저는 NHN 클라우드의 김명섭입니다. 이번 컨텐츠의 목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인 컨테이너의 특징과 기술을 이해하고 대표 기술로 알려진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본 챕터의 구성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기술의 개요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컨테이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음과 같이 여러 컨테이너들을 화물에다가 적재하는 것들을 아마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실제 유통해야 할 물건들을 컨테이너라는 수단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재하고 적재된 물건을 각기 유형에 맞춰 구분 후 관리 및 운송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규격화된 크기와 재질로 만들어진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뿐이 아니라 육상에서도 편리하게 운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캠핑카,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임시사무실 용도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이러한 물류 컨테이너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IT상에서의 컨테이너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서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라는 환경이 없는 순수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시스템을 구성 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특정 OS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데 과연 현재 시스템에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를 복합적으로 다양한 OS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나는 안정성을 위해 자원을 독립적으로 할당받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점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시 다른 시스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싶은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법들, 그리고 백업과 복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 등이 있을 텐데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구성된 인프라스트럭처의 자원을 그 상태 그대로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구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변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고 있으며 해당 인프라스트럭처들은 특정 OS나 하드웨어의 종속성을 구애받지 않고 구성할 수 있고 추상적인 요소를 통해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관리의 편의성, 테스트 환경 구성에 용이하며 가벼운 리소스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실제 호스트 OS상의 논리적인 가상 리소스 구획을 설정하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규격으로 만든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킬 수 있게끔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애플리케이션 그 실행 파일 자체를 하나로 모아 이미지를 만든 후 이를 가상화를 통해서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하드웨어의 그 위에 OS가 있고 컨테이너가 구동하기 위한 필요한 컨테이너 런타임만 구성하면은 그 위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완벽히 구분되어진 컨테이너라고 하는 가상 환경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과 거기에 필요로 하고 있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구성해서 이미지를 통해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가상화 기술과 좀 혼동돼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장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 기술은 실제 하드웨어에 동작되는 OS의 가상 머신 자체를 생성해서 구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상 컴퓨터에 구동되는 OS나 애플리케이션들을 추가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 환경에서 설치하고 구동하는 방식과 동작 방식이 유사합니다. 당연히 해당 가상 컴퓨터에 OS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며 동일하게 부팅도 진행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들은 이것을 경량화시킨 가상화 기술로서 실제 우리가 사용할 목적인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동 자원만 있으면 OS,
부가적인 기능들은 불필요하게끔 빼버리고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최소한의 라이브러리만으로써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컨테이너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만의 이미지를 구성하면 구동이 가능하고 그렇기에 구동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고 구성 용량 또한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상 환경에서의 웹서버 구동에 필요한 용량으로서 예시를 들면은 대략 1GB 정도 이상의 이미지 용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은 컨테이너를 통한 구동 기술은 불과 100MB 정도의 이하 이미지로서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으로 컨테이너 기술은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다양한 플랫폼이나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동하는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표는 베어메탈 장비에서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컨테이너 환경을 서비스 제공자 관리 영역과 사용자 관리 영역으로서 구분한 표입니다. 베어메탈은 전체적 구성과 설치 관리된 모든 것을 사용자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의 경우는 데이터, 코드 영역만 관리하기 때문에 생산성으로서부터 굉장히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역사는 최초 가상화 기능을 구현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을 하였고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가상화를 이용한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컨테이너의 핵심 기술인 도커와 쿠버네티스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CNCF에서는 이러한 컨테이너의 가능성을 보고 대표 기술로 자리 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기술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세서를 독립적이고 가상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요소와 그 다음에 각각의 하드웨어 자원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인 C그룹이라고 하는 기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완벽한 컨테이너 동작 환경으로서 제공해주는 LSC, 리눅스 컨테이너스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현재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커는 바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대표적으로서 컨테이너를 구동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커널에서 C그룹과 호스트 상에서의 네임스페이스로서 각 컨테이너들이 동작 환경으로 구분하여 각 호스트 영역에서 완벽하게 독립적으로서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컨테이너의 구동은 보통 이미지 구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라이브러리, 리소스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한 파일로 묶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구성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고 이 컨테이너들을 런타임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해당 컨테이너가 동작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구성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라이브러리만 선택 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커는 이러한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생성 후 구동시킬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컨테이너에 여러 물품들을 적재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이미지들을 조립하고 설정하여 컨테이너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을 완벽히 독립된 환경으로 조합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컨테이너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의 구동 방식이 있기에 컨테이너 기술은 가벼운 가상화 기술을 제공해주고 높은 직접도, 편리한 복제, 이관, 빠른 구동 처리, 일괄적인 구동 환경 제공, 다양한 운영 환경 제공, 효율적 배포 환경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의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몇 가지 고민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한 가상화를 통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컨테이너의 스케줄링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해당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에도 불필요한 노력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스케일링 그룹 작업들도 별도의 세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인스턴트들과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고민거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만들어진 만큼의 장점인 컨테이너가 특정 규칙과 규정, 관리 체계가 없으면 무분별한 컨테이너 생성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들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으면 사용자는 어떤 컨테이너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컨테이너의 스케일링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현재 컨테이너 상태는 어떤 식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상태가 올바른 것인지 또는 오류가 있는 상태인지, 이런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불편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두세 개 정도의 컨테이너만 고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은 문제는 그나마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백 개, 수천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생산된다고 하게 됐을 때 이러한 컨테이너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따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우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의 특정 앱들이 보안 문제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특정 컨테이너에 해당 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들도 하나씩 직접 확인한 후에 업데이트를 일일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죠. 그리고 특정 앱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수시로 내가 체크를 일일이 하면서 바로바로 파악하는 일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거친 다음에 결과적으로서는 바로 컨테이너 운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은 조율 관리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죠. 말 그대로 컨테이너를 조율하고 운영, 자동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대규모 컨테이너들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관리의 복잡성을 줄여줄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마치 물류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항구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들을 중앙 관리 체계 시스템에서부터 관리를 해주고 이러한 컨테이너에 각각 라벨링, 그룹화, 재배치 등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관리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을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한 컨테이너로서 운영되는 영역이 있고 컨테이너를 운영, 관리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영역들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단순히 실행하는 영역까지는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의 순수 기술 영역, 그리고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컨테이너의 적재적소에 동작시킬 수 있게끔 관리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끔 운영해주는 바로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관리 영역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관리 기술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컨테이너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컨테이너 운영의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은 다중 컨테이너의 배포 프로세스를 최적화시켜주고 자동 배치, 복제 기능을 제공해주며 이에 대한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장애 발생 시 실시간으로 장애를 복구, 가상화 네트워크의 엔드포인트를 외부 서비스로 노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 컨테이너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바로 쿠버네티스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거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표준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용자들이 찾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컨테이너 관리 기술은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즉시 제공하는 환경과 배포의 효율성, 롤링 업데이트, 자동 상태 회복, 오토 스케일링, 이동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필요한 핵심 요소의 실현에도 그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으로서 키잡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K8S라고도 불리고 있고 구글의 보그 시스템에서부터 기원을 해서 현재 완성형인 쿠버네티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완성형 기술이라고 불릴 만큼 컨테이너 관리 도구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전 세계적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스케일링,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된 롤아웃, 롤백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빔 패킹 환경 제공, 자동화된 복구 기능, 시크릿과 구성 관리 기능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효율적 인프라 자원을 바탕으로 고가용성의 컨테이너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NHN 클라우드는 바로 NKS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NHN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인 컨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원 할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점을 살릴 수 있게끔 수시 업데이트 서비스를 중단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겨도 이를 손쉽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기능들, 인프라 간의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환경 등을 클라우드에서의 쿠버네티스는 그 활용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내용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의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챕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